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원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라고 하는 그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동차는 필수품인가요? 기호품인가요? 아니면 신분의 상징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차를 사랑하시죠? 자동차는 분명 20세기 최대의 발명품이 맞습니다. 자동차가 생기니까 도로가 생겼고요. 도로가 생기니까 그 주변에 호텔이 생겼어요. 더불어서 다운타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외에서 근무하는 그런 문화도 만들었죠. 서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주변에 우리 흔히 말하는 베드타운이 10개 가까이가 있죠. 또 짓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 시내로 출근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퇴근 시간 합치면 2시간. 자동차는 분명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줬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단축했고요. 경제의 국경을 없앴고요. 세계화를 더불어서 자동차는 인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줬습니다. 20세기 역사는 자동화의 역사입니다. 포드가 자동차 제조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화 공정을 도입할 때 자동화를 했지만 고용을 늘렸습니다. 당시에 12시간 일하고 시급을 2.54달러 줬을 때 포드는 8시간 일하고 5달러를 줬습니다. 동종업계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컨베이어 시스템 밑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이직을 하던 것이 줄어들었고 그들이 수익이 늘어나면서 요즘 말로 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게 되죠. 그들이 차를 사요. 그리고 공장을 또 늘립니다. 공장을 늘리니까 인원을 고용하고요. 이 선순환의 반복이 20세기를 이끌었습니다. 20세기 말에 자동화가 한 번 또 변곡점을 거칩니다. 일본 메이커들에 의해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1980년에 GM은 자동차 500만 대 생산하는데 인원이 80만 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400만 대 생산하는데 7만 명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그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부대, 연관 산업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뤄냅니다. 그런데 그 자동화의 상징인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에 한번 잠깐 멀리 거꾸로 뛰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880년에 주요 교통수단은 마차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에는 5만 마리 말이, 뉴욕에는 10만 마리 말이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하루에 7km에서 15km 정도 배설물을 도로에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더 타임스는 몇 년 지나면 도로는 말 배설물로 꽉 차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죠. 그런데 1886년에 우리가 말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건 마귀였습니다. 속도 10km 전후 쓸모없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사람들의 일상으로 파고들게 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직업을 시작했을 당시에 1988년에 자동차 보유 대수가 150만 대였습니다. 그때도 한국의 도로에는 우마차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중국의 베이징에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마차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14억 대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동안 인류를 그렇게 발전시켰던 자동차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통계로 보면은 자동차가 이용되는 퍼센테이지는 4%랍니다. 나머지 96%는 주차장에 서 있답니다.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LA 같은 경우는 주차장 차 한 면 만드는데 5만 달러 투자한답니다. LA는 다운타운의 면적 전체의 81%가 주차장입니다. 물론 모든 세계 같은 건 아니죠. 동경은 7%, 멜버른도 75%라고 봅니다. 이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화석 연료를 45%를 자동차가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퇴근할 때 당연시 여기고 있지만은 이제는 점차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아지고 그래서 점차 재택근무 늘고 있고 출퇴근에 대한 불만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면서 자동차가 이제는 혜택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나한테 압박으로 돌아온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 뭐 수입자 큰 차는 1억, 2억을 두고 둔 차 운전석에 나 혼자 앉아있고 그게 도로를 움직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다시 100년 만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사지 말자, 타지 말자는 안 되죠. 그 비싼 거 사지 말고 공유하자.
이걸 먼저 앞장서서 당긴 것은 구글이라든가 우버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탈 것으로 바꾸어가는데 앞장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전동하고 전기차고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전기차라고 하는 자율주행차를 내가 사지 않고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호출해서 사용하고 끝나면은 다시 반납하는 그런 형태의 꿈을 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 팔아서 많은 수익을 남겼던 자기들의 조건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애플을 포함한 구글을 포함한 거대 기술 기업하고 반도체 기업들하고 자동차 회사들하고 굉장히 대립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자동차 회사는 했었고 구글이나 이쪽에서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요즘에 구독 서비스란 거죠. 우리 국내만 하더라도 현대가 제네시스 스펙트럼, 현대 셀렉션, 그래서 제넥시스는 물론 이제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수량이긴 하지만은 월 149만 원을 내면은 보험료, 유지비, 자동차세 없이, 기타 수리비 없이 내가 쓸 수 있고 필요할 때 다른 차로 원하는 차를 바꿔서 탈 수도 있고, 이건 아직 시험적입니다. 캐딜락이 먼저 미국에서 실시했습니다만은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중단했습니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때문에 자동차로 인해서 이 직업을 유지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도 이 머릿속에 근본적으로 구글의 사고방식을 가슴까지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GM에서 28년 동안 GM 연구개발센터에서 책임자를 했던 로렌스 번스라는 사람이 오토노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토요타의 아키오 토요타 사장이 100년 만에 대전환,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다, 기술 기업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생산과 판매와 이용과 모든 것을 하겠다. 이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겠죠. 지금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차가 5천만 원 정도인데 그 5천만 원을 나눠서 쓴다고 생각을 하고 월 150만 원 정도 또는 70만 원 정도 지불하고 보험료나 자동차 내지 않고 필요할 때만 갖다 쓴다. 우선 좀 가까운 거죠.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아예 차를 그런 것도 없이 스마트폰을 부르는 시대. 저만 하더라도 1년 전, 2년 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 생각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자동차를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 대상으로 여기면서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동차 회사들이 또는 우버나 리프트나 중국의 디디 출신 같은 그런 공유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할 때만 차를 쓰겠습니까? 개개인마다 많이 다르겠죠. 경제적인 여건, 상황 많이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환경 파괴 문제나 비용 문제나 효율성 때문에 자동차가 근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분명하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는 구입해서 할부 금액을 매월 지불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노스 최영석이었습니다.